안녕하세요, 분석 유튜버 테스입니다. 이번 영상은 해군과 칠무의 매치업에 대해서 분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영상에서 후지토라와 행콕의 매치업에 대해서 분석했었습니다. 그렇다면 남은 칠무회와 해군 대장들은 각각 누구와 대결을 하게 될까요? 아카이누는 와노쿠니의 전력을 보낼 수도 없을 만큼 모든 전력을 칠무회를 잡는 데 동원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 해군의 최고 전력인 해군 대장들도 당연히 어딘가로 투입되었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이 추측을 떡밥들을 통해서 하나씩 연결해가며 풀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다는 절대 뜬금없이 스토리를 풀어가지 않습니다. 항상 먼저 떡밥을 뿌려두고 시간이 지나면 회수하는 방식을 사용하죠. 그래서인지 막장 개그는 존재할지라도 개연성 없는 막장 스토리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해군 대장과 칠무에 간의 싸움에도 무언가 떡밥을 남겼을 것이라는 합리적인 추측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떡밥을 찾아내고야 말았으니 그것은 바로 키자루의 대사에서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모시모시, こちらキザル。速度は重さ。光の速度で蹴られたことはあるかい？怖いね。 당연히 이것들은 아닙니다. 이 유행어들 말고도 유일하게 길게 말한 부분이 있었으니 자신의 집무실에서 위블에 대해 평가하길 위블은 젊은 시절 전성기인 흰수염의 강함과 비슷하다고 하며 압도적인 강자라고 평가합니다. 언뜻 보기에는 이것이 매치업과 무슨 상관이 있을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확실히 이것은 직접적인 떡밥은 아니며 간접적인 떡밥 정도로 볼 수 있습니다. 이것만 가지고는 정확한 매치업 상대를 추측해낼 순 없죠. 하지만 이 떡밥에 더해서 키자루의 정의관을 연결시켜본다면 키자루의 정의관은 애매하게 가는 정의입니다. 같은 대장이었던 아카이누처럼 악을 제거하고 보는 정의는 아니며 그렇다고 해서 전 해군 대장인 아오키지처럼 해이해진 정의도 아닙니다. 키자루는 이 둘의 정의관이 섞인 애매하게 가는 정의를 추구합니다. 이들과는 다르게 좀 더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정의관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이러한 정의관과 위블에 대한 언급으로 볼 때 위험인물로 생각하는 위블과는 싸움을 피할 것으로 추측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두 가지의 근거만으로는 매치업에 대해서 확신하기에 뭔가 2% 부족합니다. 그래서 키자루의 매치업 상대가 위블이라는 근거를 제시해보자면 칠무회가 폐지되고 해군이 먼저 위블을 선제 공격한 상황입니다. 언뜻 보면 위블의 공격에 대비해서 방패를 들고 포위한 상황으로 보이지만 전성기 흰수염의 강함과 비슷하다는 평가를 받은 위블에게 방패가 무슨 의미가 있는 것인지 의문스럽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칠무회를 너무 얕잡아 본 것이 아니라면 저 상황에 숨겨진 떡밥이 존재할 것이라고 추측할 수 있습니다. 가설을 하나 세워보자면 만약 저 병사들이 들고 있는 방패가 위블의 공격을 막기 위한 용도가 아니라 아군의 공격에 휩쓸리지 않기 위한 용도라면 저 포위 방식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만약 키자루의 공격에 대비하기 위함이라면 방패 하나 가지고는 어림도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위블의 상대가 아직 공개되지 않은 로쿠규라면 아직 로쿠규의 능력이나 전투 방식에 대해서 알려진 바 없지만 위블의 칼질 한 방에 날아갈 것 같은 저 이상한 포위 방식이 로쿠규의 전투 방식에 대한 떡밥이라면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 스토리가 저의 추측대로 흘러갔을 때 전투 방식이 전혀 공개되지 않은 위블 대 로쿠규의 대결과 그 강함이 4왕급이라고 알려진 미오코와 빛의 속도로 상대를 제압하는 키자루의 빅매치, 해군의 모든 전력이 동원된 이 칠무회와 해군의 전투는 과연 어떻게 흘러가게 되는 것일까요? 빛의 속도 키자루와 세계 최강의 검사 미오코의 대결은 과연 누가 승리하게 되는 것일까요? 정말이지 생각만 해도 재미있는 주제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재미있게 보셨나요? 이번 분석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도 더 흥미진진한 분석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이상 쏘쿨한 분석 유튜버 테스였습니다.